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집사입니다. 오늘은 나무이사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무이사 응시 자격을 가장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무이사의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려야겠죠. 학력 조건은 수목치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림 및 농업 분야, 아니면 수목치료 관련 학과, 그리고 직무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련 학과는 이제 농업과 조경 그리고 산림이 섞여 있는 그러한 계열의 학과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는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 혹은 인터넷에 나무이사 수목진료 관련 학과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보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키워드 산림, 조경, 임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면 거의 다 어지간하면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무 경력으로만 나무의사에 응시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4가지가 되어 있어요. 수목의 처방, 예방, 치료와 관련된 설계, 시행, 감리, 교육, 학술, 연구, 정책의 수립, 집행, 관리, 아니면 그 밖의 식물 피해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관련된 활동이라고 있는데, 조경 관리 쪽에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아니면 임업 쪽에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이러한 실무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임업진흥원이나 이런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되게 편차가 다르고 워낙에 다양한 업체와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무병원이나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의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셨다면 바로 그냥 자격에 충족될 수 있겠고, 조경 관리업체에서도 일하셨었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격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가장 쉬운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격증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는 너무 어려운 자격증이기 때문에 패스해야 되고, 산림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조경기사에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 산업기사가 있는데, 당연히 기사는 4년제 학과로 나와야 된다면 산업기사는 2년제만 나와도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산업기사가 훨씬 유리하겠죠. 혹은 산림 및 조경기능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를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니면 문화재 수립 보호 기술자, 식물 보호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인데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혹은 식물 보호 기술 취득자라고 돼 있는데, 식물보호 기술자는 민간 자격증인데 이것도 역시 경력과 학력 등 다양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이왕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서 할 거면 국가 공인 자격증인 이제 산업기사와 기사를 취득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게다가 취득도 훨씬 더 쉬운 식물보호기사와 산업기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식물보호 산업기사입니다.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 혹은 관련 분야 직무 분야 2년 이상입니다. 관련 직무 분야는 되게 학렬이 넓어요. 조경, 관련된 건축, 토목 이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경에 속하는 바리에이션에서는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이나 임업, 농업 이런 과는 다 되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어지간하면 다 인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 토목도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학력으로 응시자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학점만 충족하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언급하면 이거 역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도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경력에 대한 부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림어업 분야에 속해 있고,
농립, 축산, 임업, 어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 회무, 사무 중 생산 관리 뭐 이런 부분,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중 261번 환경 뭐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다라고 큐넷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보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큐넷에 접속해서 경력사항이 응시 자격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에서 마이 페이지 응시 자격 자격 진단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식물보호산업기사를 따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당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막대 그래프의 초록색 부분이 합격자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남성, 뒤에가 여성인데요. 총 보면 남성의 합격률은 19.5%, 여성의 경우 20.1%인데 보시면 매우 이 초록색 바가 낮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평균 합격률이 20%니까요. 이게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최신 동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림산업기사는 35% 합격률이고 초록색 바가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지만 35%라는 거, 절반 이상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조경산업기사 20%였죠. 산림산업기사 35%였죠. 식물보호산업기사 초록색 바를 보세요. 월등하게 높죠.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합격률이 57%입니다. 거의 조경산업기사의 2배가 넘는 양이고 산림산업기사의 거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조경산업기사는 과장을 보태면 뭐 거의 3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산림산업기사는 2배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나무의사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데요. 조경산업기사의 과목들을 보시죠. 조경계획 및 설계와 조경식재, 시공, 관리가 있는데 조경관리가 나무의사의 5과목 수목관리학과에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겠으나 다른 부분이 매우 많고 산림산업기사의 산림보호학, 그러니까 조림학과 임업경영 산림공학을 제외한 산림보호학의 경우 나무의사의 1과목부터 이제 3과목을 제외한 1, 2, 3, 4, 3과목을 제외한 1, 2, 4, 5 과목과 산림보호학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조금 다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보호산업기사의 경우는 식물병리학, 농립해충학, 농약학, 잡초방지학이 있는데 식물병리학은 수목병리학과, 농립해충학은 수목해충학과, 농약학과 잡초방지학은 수목관리학과 직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무의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높은 합격률을 가지면서 이제 응시 자격을 충족함과에 더불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3가지 자격증 다 실기,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없으나 이러한 메리트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식물보호기사로 응시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식물보호기사를 추천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응시 자격을 잘 충족하시고 나무의사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집사였습니다.